좀 이렇게 약간 그런 건 없다고 그래도 많이 써요 실제로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근데 이게 별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되겠지만 옛날에 제가 중국에 유학할 때 98kg가 넘었었어요. 지금 80도 안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중국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황, 뚱뚱하다는 거거든요. 황거, 이게 제 별명이었어요. 우리말로 해석을 굳이 하자면 뚱땡이 형 뭐 이 정도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유명 인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아무나 다 저를 판 거라고. 심지어 저 나이 많은 사람들도 친구 어머니도 야 판 거야 와서 밥 먹으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별명이 돼버리더라고. 실제로 중국에서도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잖아. 그러면 여자들이 어머 걔 잘생겼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있어요. 또아이그 이런데 이 말 자체가 잘생긴 잘생긴 남자를 뜻하는 거지 꼭 오빠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보다 어린 남자인데도 또아이그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말이라는 소리죠. 그거는 꼭 자기들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물론 기반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주 아줌마들이 또아이거, 쏘아이거, 이 아니라 나이 쏘아이. 항상 위에가 틀리구나. 아니 옆에가. 시하고. 라오스. 이거 여러분 밴드 자주 보시면 알겠지만 수원성 제가 거기 번역을 해드렸어요. 수원성에 가면 글자가 이런 숫자 붙어 있어요. 이게 원수할 때 숫자야. 깃발 벌럭벌럭 원수 깃발이죠 이게.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 밑에 가서 사진 많이 찍죠. 잘생겼다는 소리니까 중국말로 하면. 좋아. 나중에 이 책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끝까지. 나중에 뭐 알아듣혀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요즘 중국의 한류의 영향으로 이런 말이 요즘 와서 생긴 말이에요. 요즘 와서 이거 무슨 말하지? 이거 아니지? 생각했다. 다행이에요. 수려하다는 수의 그 수인가? 그럼 이게 수가? 아니, 원수할 때 수인데 이렇게 씁니다. 지금 요즘 중국 사람 이 말 많이 써요. 오빠. 진짜로 많이 써요. 오빠. 신조. 강남스타일 때문에. 오빠. 그리고 이제 오빠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빠야. 여자가 저한테 아저씨 그러면 저는 좀 기분 나쁘죠. 오빠야. 근데 오빠 그러면 오빠. 괜히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조차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한국 사람 그러면 여자들이 오빠 막 그래요. 그래도 뭐 이런 의미라는 거. 그러니까 오빠 강남 스타일 유행하면서 이 말을 다 알게 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나와요. 실제로 저기 유승준 같은 애, 스티븐 유, 한국에서 지금 활동 못 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 중국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거기서도 한국인 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깡패들 딱 하면서 오빠 잘 있었어 막 이러지고 오빠 중국말로 오빠. 신조. 얘는 신조 많겠죠. 재밌는 말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 보면 오빠란 말을 많이 써요. 오빠. 형님은 뭐야? 형님 그거 얘기해 줄게요. 조직적으로 나가시네. 좋은 얘기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끄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까처럼 이렇게 반복을 안 하고 어떤 말을 붙여서 성을 붙여서 리거 그러든지 아니면 다른 글자를 특이한 글자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깡패 종님 같은 칼조자 말이 그잖아 따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그게 싸버구나. 우리 말이랑 똑같아. 우리 제일 만일에 내가 사형제 중에 막내라고 쳐봐. 큰형. 어떻게 불러? 제일 큰 형을 큰형이라고 부르고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말 똑같아요. 따거, 크다, 따거. 제일 큰 형. 두 번째 형, 알거. 세 번째 형, 싼 거.
제일 싼 거 할 때 있죠. 뭐. 제일 싼 거. 싼 거. 네, 화교한테 이제 음식 주문할 때 중국에서 짜장면 어떻게 시키냐 할 때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저좀 여유 있을 때 비싼 거. 탕수육. 그래 난 진짜 좋아해. 싼 거. 이거 진짜 싼 거예요, 싼 거. 재밌는 일화, 이제 근데 신조어도 있겠지만 없어지는 말도 있겠죠. 최근에 없어진 말 하나 소개시킬게요. 요즘 안 쓰는데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 여기다 따를 붙이면은요. 사실 따거 정도 이제 중국 깡패 보면 따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따거 정도면 실제 중간 행동들밖에 안 되고 진정한 보스는 여기 따자가 있어요. 따. 딱 따거. 나 그게 웃긴 게 아니라 우리 핸드폰이 언제쯤 나왔어요, 핸드폰이? 96년, 6년, 7년, 그러니까 내가 마침 내가 95년에 중국 갔거든. 그때 이제 중국 떠날 때 삐삐가 고장 나가지고 내가 그때 기억이 나거든. 근데 친구 만나 놀러 가야 되는데 삐삐가 고장 나가지고. 이제 여기 막 네, 네. 근데 중국 가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삐삐를 막 쓰고 있었죠. 막 쓰고 있었는데 좀 이따 슬슬 핸드폰 시대가 왔잖아. 근데 그때 핸드폰을 이렇게 딱 이제 보면 핸드폰 딱 이게 지금 이것도 이제 뭐 사람들이 보면 원시 시대 거예요, 막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디서 핸드폰 딱 하고 있으면 어차피 가나 본데 이런. 나 처음 핸드폰 네. 250만 원대 삼성 거. 이거 무전. 그렇죠. 내가 아니 뭐 이런 96년도에 한 거 같거든. 그래도 우리 좀 잘하나 본데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당시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처럼 좀 잘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회가들이 또 가지고 있는 깡패들이 깡패들이 보면은 보스가 이래 전화 걸면 튀어와고 그래서 나가주잖아요. 그럼 깡패들이 전화 핸드폰 있으면 뭐해? 제 친구들 하나도 없고 보스한테 전화 보스한테만. 그렇죠. 그럼 보스가 전화 오면 전화를 받고 이렇게 받는다고. 따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형님 따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때는 우리 전화기를 핸드폰을 중국말로 따그다. 그 당시 서울 한국에 와가지고 인천 이렇게 차이나타운에 무슨 카드 파는 거 써 있잖아요. 그 따그다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쓰지. 중말 막 배운 사람이 보면 어이 웬 형님들을 파냐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핸드폰 판매한다 이런 소리였어요. 요즘은 안 쓰더라. 요즘은 그냥 중국에서 핸드폰 그냥 소지라고 그래. 손으로 쓰면 그게라고 그래. 이 말은 없어졌어요. 요즘. 옛날 한때는 따뜻하 실제로 썼어요. 2000년도 초반에 학원에 다닐 때 이거 핸드폰으로 많이 들었었어요. 요즘 안 쓰더라고. 빨리. 그런 이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어떤 명사가 뭐 당장 생각나는 거 없는데 예를 들어서 프림 같은 거. 그게 프림을 요새 애들은 프림 모를까. 우리는 저기 커피 메이트를 전부 다 프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크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중국도 살아있는 여기 유형 같은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끄그 뜻은 제제도 똑같아요. 제제. 어저께 우리 시간이 남아가지고 아가씨 하면서 이거 배웠던 단어죠. 샤오제. 근데 이게 언니 누나라는 소리예요. 제제. 이게 한 칸에 써요? 두 칸에 나눴어요? 두 글자인데요. 두 글자. 글자인데. 두 글자지만 한 단어.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따지에, 얼지에, 산지에 이렇게 하겠죠. 산지에 이렇게 진짜 실제로 그 꼬치집 중간 꼬치집 무지하게 왔잖아. 내가 단골에 했던 꼬치집 이름이 산지의 꼬치집이었어요. 셋째 딸이. 근데 진짜로 집에서 셋째 딸이에요. 근데 이제 그 꼬치집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아무나 다 와서 그 사장님을 산지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는 그냥 제제지 나보다 한 살 많았거든요. 산지에는 아니잖아. 근데 다 산지라고 그러죠. 지금 동네 할아버지 와서 산지에 꼬치 좀 구워줘 그러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중국말 친근감 있게. 실제로 중국말도 보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친근감이 많아요. 우리도 솔직히 아저씨 아줌마라는 소리가 아저씨라는 소리가 사전적으로 의미로 아빠의 형제, 아줌마라는 소리도 엄마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 아줌마가 사실은 우리가 또 우리 정도 나이 때는 사람 아저씨들은 별로 기분 나쁘지만 어떻게 보면 다 가족적인. 아니 한국도 그러잖아. 어머니들 식당 들어가서 밥 먹자면 막 아가씨들한테 언니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중국도 근데 그게 제제가 한 단어잖아. 제제. 그러면 뭐
첫째 언니, 둘째 언니 할 때도 쌍 똑같아. 지혜가 아니고 그냥 그냥. 하는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제재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냥 뭐 꼭 뭘 붙이지 앞에다가. 앞에다 뭘 뭐 붙여서 꼭 이제 성을 붙이거나 이름 중에 특정자를 붙이거나 나처럼 아까 뚱뚱하다 파항자를 붙여 파항가 이런 식으로. 그냥 오빠, 뭐 누나, 언니 이렇게 부를 때는 지혜지혜 그냥 상관없어요. 부르는데 다 그렇게 불러도 되고. 그냥 한 단어만 네. 불러도 상관없어. 친한 사람은 이 거의 별명처럼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지금도 만나는 그때 지금 만나는 아직 한 거라 그래요. 하지만 많은 분들도 그러고 다시 찍고 있긴 하지만. 갑자기 생각나. 식당에서 여기요. 네. 뭐라고. 우리는 여기였잖아. 이모 여기. 왜 옛날에 자우제 했었는데 네. 자우제 요즘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그냥 후에 공무원 그러니까 그 식당 직원들 종업원. 후에 후엔. 네. 후엔이 종업원이라는 뜻이야? 종업원 방문하면 공무원인데 후엔. 공무원. 후엔. 공무원들 아. 열심히 공부하시라 이동물은 공무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식당은 맨날 후엔 후엔 왜? 후에 무슨 말이야? 아 들어봤구나 후에 응. 뭐 편하게 불러도 돼. 우리 단골집 가면 그냥 이모 뭐 이렇게 하잖아. 단골집 그리고 재밌는 거는 실제로 중국에는 이제 전에도 말했듯이 이게 어린아이들이 술집에 들어와가지고 술을 마셔도 뭐라고 안 그래요. 미성년자 보면 전혀 없어요. 너무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근데- 그 많은 인구 미성년자를 어떻게 가려? 근데 아니고 근데 우리 후배 중에 19살짜리 여자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그 손님들 내가 물어봤죠. 야, 저렇게 어린애들 와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왜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국에서는 저거 안 되는데 그렇게 아니 괜찮다고 충분히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다. 돈만 내면 되지 그래서 아니 그런데 나중에 그 19살짜리 공무원이 화가 나가지고 왜 화가 나니까 얘네들이 나를 이모라고 불렀어요. 이모 이렇게 부르고 걔한테 19살짜리 여자한테 어리니까 이모라고 불렀다고 막 충격을 받았더라고.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너무 어린애들이 막 기분이 좋아. 한국인은 벤치를 딱 주면서. 자, 그 다음에 남동생 디디. 이건 똑같아요. 한국의 아우제자죠. 아우제. 그리고 또 여동생도 마찬가지. 여동생도 한국에서 많이 쓰는 누이매자. 자매할 때 그제요. 제재할 때 제재할 때 지혜자는 자매할 때 그 자자가 아니에요. 근데 동생들 할 때는 똑같아 이거 누이매 메이메이. 남동생 여동생이라는 소리예요. 이 단어는 단어의 의미상 상당히 속어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성인밖에 없으면 가르쳐줄 수도 있지만 유튜브가 들어가고 있으므로 쉬는 시간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상당히 속어로 많이 쓰여요. 메이메이가? 히디도 마찬가지고 아. 몇 글자 더 붙여가지고 앞에 뭘 붙여서? 뭐 붙여거나 해가지고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쓴다. 일단은 알아보세요. 모범 중국 합시다. 나중에 속된 중국어 이런 거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서 하거나 그건 밤에 해야 되는 거. 밤에 배우는 중국어. 밤에. 이름 자체가 괜찮아요. 밤에 배우는 중국어. 특정을 하죠. 어디 저기 빌려야 되는 남자들 다 쫓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되고 자, 그럼 멀리 가지 맙시다. 장례식장 치아 가다가 나 자, 그 다음에 이거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월. 우리 어저께 이름 배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어요. 이게 월, 우리는 똑같아요, 월이 그렇죠? 제가 그랬죠. 이거 중국 사람도 쓸 때
이렇게 쓰긴 쓰지만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다고 했어요. how. 그렇죠? 또 이렇게 쓰면 이상하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데 하우라고 읽으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중국 사람한테 오늘 며칠이냐 그러면 알았어 지구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알았어 지구 how. 근데 뭐 이제 뉴스 같은 데 딱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문어체와 도어체의 차이죠. 오늘 29일 맞나? 2월 29일? 아니 28일. 28일. 내일 29일. 아. 4년에 한 번씩 29일이 내일 오네요. 4년에 한 아, 번씩. 그렇구나. 네. 6월 29일 생일날인 사람이 비싸네요. 4년에 한 번씩 찾아보는 거.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른 거 어떻게 된다고? 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네. 자 그러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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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다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숫자는 똑같아요. 월 앞에 붙는 건 12개밖에 없어요. 12개 그렇죠. 그리고 여기 길어봐야죠. 31개. 30개. 저부터 31더. 이건 안 가르쳐도 되죠? 중국 애들 그걸로 배울까? 아니 근데 내 중학생 애들 모르더라고 그래서. 뭐 그걸 몰라? 중학생 애들. 요즘 몰라. 내가 가르쳐줬지. 안 가르치고. 가르쳐주고. 큰 날 작은 날은 아예 안 가르쳐. 그리고 이것도 29일은 언제 4년에 한 번씩 있다고. 응. 올림픽 열리는 해마다 29일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르쳐준다. 스마트폰으로. 진짜다. 내 중국어 선생님인지 내가 알고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있어요. 가르쳐줘야 되겠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연산을 중요시하지. 그 돌아가는 우주의 그 의미, 의미를 히스토리 뭐 이런 그걸 안 가르쳐. 이게 그레고리우스 지역이라고 그러죠. 음. 그 모르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만 년에 한 번은 이거 없어져. 그래야지 맞아. 그레고리우스. 근데 우리랑은 상관없지. 아니 근데 만년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세기는 그때 갖고 2000년 넘어가도 밀레니엄 할 때 그때 약 3초 정도 해가지고 조정하고 그랬었어. 아니 그래서 4년에 윤년 한 번 들은 것도 모자라고 그게 좀 4년, 100년, 400년 달라. 꼭 안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4년인데 100년 때는 빼고 그래가지고 400년 때는 다시 넣고. 맞아 그게 있어 그런 거. 한데 만년에 또 한 번 뭘 하나 그래서 보네. 되게 계산하기 복잡할 줄 알았는데 우리 살아생전에는 영향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네. 나중에 먼 후손이 한 30대쯤 후손이 만년까지 지구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는지 우리 모르니까 한번 그것도 뭐라 뒤집어지겠지. 하지 않아요. 우리 없을 때 지워질 것 같은데. 자 날짜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10분 쉬시죠. 10분 쉴까? 왜딱 2시에 시작해서 3시. 10분 쉬세요. 하겠어요. 당분이 모자라시고. 당분간 이제는 니코틴이 모자라요.